이 제 옆에 있는 판넬을 한번 이제 좀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죠. 아까 제가 이제 기상도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이제 후보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 보시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게 뜯을 이 인물은 여기 안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성시원의 거의 무슨 노래입니까? 네, 이거 아이돌 노래인데요. 엠플렉의 전쟁이야예요. 전쟁이야. 제목이. 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는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번개 표시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이제 문재인 후보와 이제 굉장히 각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지금 토론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를 듣고서요. 좀 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TV 토론의 5번째였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 좀 어떠셨는지. 오늘도 문 후보가 거짓말하대? 그 한미 FTA는 내가 한 겁니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그 거짓말하더라고. 그 거짓말을 저래 해가지고 대통령 되겠어요? 대통령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한미 FTA 내 체류탄 속에서 내가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요즘 토론에 보면 홍준표 후보가 바로 공격할 때마다 문재인 후보 오늘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재인 대 홍준표 이런 각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선거 전략을 딱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유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안철수를 이미 넘어섰고 이제는 문재인과 자기와의 싸움이다. 양강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어쨌든 오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철수, 문재인이란 양강 구도로 보여지는 이 현상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 홍준표의 양강 구도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중도 보수층 중에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대항마다 문재인의 대항마는 바로 나기 때문에 안철수에게 가 있는 중도 보수층은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성시원 앵커 옆에 판넬 한번 좀 잡아주시면 그 현상이 딱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성시원 앵커 옆에 판넬을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어찌됐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6%포인트 빠져서 24% 기록했는데 그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된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자릿수대를 돌파했고 12%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목표가요. 당선이 아닙니다. 사실 본인도 알 거예요.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아니 잠깐만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15%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돈을 지금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하는 걸 보세요. 이게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부자 몸조심을 해갖고 사실은 집토끼는 내 거예요. 그럼 뭐냐면 중도층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발언을 많이 해요. 옛날에 박근혜 후보께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보수의 표심을 계속 자극하는 얘기를 보수가 굉장히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계속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보수층을 향해서 동성애, 그 다음에 그 전교조, 그 다음에 귀족노조 다 지금 보수 쪽 표심을 향해서 해요. 왜 그러냐?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간 그 보수의 표를 가져오겠다는 게 목적인 거죠. 사실은 당선 가능성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서정호 변호사가 반론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죠. 반론하시죠. 아니 출마자가 당선 목적이 아니면 그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홍준표 지사는 천하 3분직의 필승론입니다. 천하 2분직계로는 안 돼요. 이 말이 그 문재인하고 홍준표 양강으로는 못 이겨요. 그럼 이게 안철수까지 3분직계가 되면 호남은 이게 안철수 문재인이 나눠 먹고 그럼 이게 TK 영남은 다 보수 대결집이 되면 이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게 그 제가 보기에 천하 3분직계로 아마 필승제를 꾸미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럼 후보자라고 해서 다 당선을 목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14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러고 보니까 진짜 14명이 아니, 저도 다 당선을 목표로 나와서요? 아니에요. 당선을 목표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홍준표 후보의 목적은 뭐냐면은 15% 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우리는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칼수록 양강으로 가요. 반문재인 세력이 홍준표 후보자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대결로. 지금 이 판에 좌우대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파 세력은 내가 우파니까 여러분들 다 보수 진보 하면은 불안해요. 보수? 합리적인 보수 하면은 안철수 나갈 것 같아. 그것이 아니에요. 우파, 좌파.
안철수를 잡으러 보러 내잖아요. 이 승리 구도가 아니라 예. 잘하면은 15%가 넘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대선 이후에는 친박 정당에 내가 이 당을 장악할 수가 있겠네. 성공이네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은 네. 과한 주장.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과한 겁니다. 예. 아마 아까 투표에서는 네. 10대 득표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12% 이것도 얻기 어렵습니다. 네. 10초 듣고 예. 저희 영상 하나 네. 볼게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 7번, 8번, 9번 이런 후보는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1, 2, 3번 기호받은 후보가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게 실현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은 당연히 당선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당론은 대로 조금 다르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정말로 어떤 당선 생각이 없는 건지 여러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재인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유호성이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네, 문재인이만 펴닫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요. 네. 홍카콜라라는 요즘에 별명이 붙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지율 좀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요. 결국엔 TK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보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홍 지사의 발걸음이 매우 이제 분주한데 실제로 지지율에 그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보시면 문 후보가 어쨌든 31%로 선두긴 하지만 원래는 홍준표 지사가 안 후보보다도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오차범위 이내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에 홍 지사가 자리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러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보수잖아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의 핵심 지역인데 원래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 안철수 후보를 지금 찍고 지난번에 지지율이 높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토론 과정에서 보수에게 그 안심이 되는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많이 못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망을 하면서 그 표가 이탈을 해서 네. 그 홍준표 후보한테 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움직인다니까요. 움직인다. 지금 보수의 표심은 움직여요. 왜냐?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는 네. 대부분 반문 정서가 아주 강하신 분들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선거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막 찍으셨던 분들이 요즘 계속 술을 드신대요. 왜냐면 오늘은 홍준표 후보인데, 이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 당선인데, 예. 그러면 투표장에 가서는 이걸 안철수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러고 맨날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만큼 보수 표심이 지금 어디로 갈지 네. 모른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보수 열흘 표심의 남았는데 향방이 또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만 아까 뭐 패러디하면서 한 놈만 팬다.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정치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그죠? 1등을 패야 돼요. 호랑이를 패야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호상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용호상박. 강아지 패면 뭐가 되죠? 똑같은 강아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거 전략이에요. 알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TV 토론들 많이 보셨을 텐데 어제 5차 토론회였죠?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토론회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도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이는 장면을 저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 중에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한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냐 안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그 제가- 신부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그런 그래, 우선 동의하십니까? 선거 때 그런데 또 서민들 표 얻는다고는 또 지금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인 게 어떻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하는 일이 또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네. 홍 후보가 이제 배배 꼬여서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홍 후보랑 심상정 후보 간의 어떤 치열한 신경전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 뭐 홍준표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아주 극과 극의 극과 있는 극의 거죠, 사실은. 인물이니까. 그리고 이 정치 성향상. 그렇죠.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저런 막말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일한 이제 여성 후보예요.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분노를 살 만한 내용들이 많죠. 네. 설거지 발언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성폭행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가 정말 달갑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성으로서 후보이면서도 여성으로서 느끼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남성 후보도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정치적으로도 전혀 다른 방향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날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지난번에 사퇴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말도 섞기 싫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홍 후보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홍준표 후보의 차남이죠. 네. 홍정연 씨가 결혼식이 있어요. 저녁 6시 반에 서울 강남 어딘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 홍 후보가 너무너무 이제 선거 유세 때문에 바쁘니까 불참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먼저 홍 후보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요. 잠깐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정연아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참석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주례까지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선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아버지로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두 분에게 아버지가 또 두 분에게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내 아들하고 내 며느리 내 들어오면 며느리로 안 취급 안 하고 내 막내딸로 취급을 하면서 내가 사랑해 줄게. 네, 네. 평소에 홍 후보랑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굉장히 인자한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못 가니까 영상 메시지를 결혼식장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 메시지를 저희가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게 예. 저는 홍 후보 자체가요. 아주 정말 배수진. 우리 파부 침주라고 옛날에 왜 항우가 건널 때 3일치 식량 빼고 배도 불태우고 소떡이 깨버렸거든요. 정말 이게 대단한 각오로 아마 이게 이번 대선에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까 이게 대구 지지도 나오는데 저는 이게 갤럽이나 이런 거는 1000명 정도 하면 대구에 한 100몇십 명밖에 배정이 안 돼요. 근데 대구 TBC는 TK만 한 1000몇몇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홍 후보가 30몇 프로를 압도적 1위더라고요. 네. 제가 이게 저도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대구는 아직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실제 대구 지역만 여론조사를 하면 좀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발언 중에요. 며느리로 취급 안 하고 막내딸로 취급하겠다. 그냥 왜 그렇게 취급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냥 너는 이제부터 며느리가 아니고 나의 막내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단어를 쓰시거나 말씀을 하시는 걸 들리면 여성들이 들을 때 참 걸려요. 왜 예. 취급이라 그래요? 우리가 취급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되게 이제 날카로운 좀 지적이 단-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보통 그렇기도 한데요. 선거 정치에서 네. 보수와 진보를 얘기할 때 보수의 기본 가치는 가족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는 가야 돼요. 적어도 보수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네, 네. 엄한 아버지로서 그 사례에 가는 겁니다. 물론 해외에 멀리 갔다. 그거는 상황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 어디에 계시는데 그 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수가 다시 탈바꿈하는데 내 아들아 못 가서 미안하다. 며느리로 취급 안 하고 따로 취급하고 이거는 예. 홍준표 후보가 가고자 하는 지향성하고는 원론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결혼식은 갔으면 하는 의견을 알겠습니다. 주셨어요. 해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빠서 그런데 결혼 뭔가 나고 일단 홍준표 후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잠깐 볼까요? 홍준표 후보가 부산 경남 PK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